이 PD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 상피내암이 몇 기일까? 0기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 맞아. 사실은 상피내암은 뭐 연기라는 표현은 없고 정식으로 그냥 상피내암이야. 근데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냥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상피내암과 좀 대비되는 게 일반 암으로 불리는 침윤성 암이야. 그래서 그냥 암 하면은 침윤성 암인 거지.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라고 불리는 암이 바로 뭐 침윤성 암. 그 상피내암은 흔히 얘기하는 연기암. 연기암은 상식적으로 1기보다도 진행이 덜 된 암일 거 아니야? 그럼 상피내암은 굉장히 초기일 텐데 이거 수술적으로 제거한 이후에 재발을 할까 안 할까? 상피내암도 실제로 재발을 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떻게 잡았냐면 상피내암이 침윤성 암이랑 어떠한 좀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상피내암 치료 이후에 재발률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따라서 재발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좀 알아보고, 그렇다고 해도 재발률이 일반 흔한 우리가 얘기하는 암보다는 확실히 낮을 거 아니야. 그치? 굉장히 낮을 텐데 그 낮은 확률에 내가 당첨이 되는 고위험군 도대체 어떤 타입이길래 재발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상피내암 수술 후에 그럼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 이 슬라이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놔서 이걸 떼왔어. 유방암을 예로 내가 떼왔는데 보면은 대부분의 유방암은 이 유관에서 암이 생기는데 이 안에는 뭐가 지나가겠어? 뭐예요? 뭐 당연하겠지. 이제 아기 입으로 가는 이제 모유가 지나가는 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다시피 하나의 세포 라인으로 이쁘게 이렇게 생겼어. 파이프가 아니니까. 근데 딱 보니까 얘 어때? 무언가가 더덕더덕 많이 생겼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과형성증이라 그래. 과형성증. 뭐 세포가 과형성됐다 이거야. 이해하기 쉽지. 이게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로 돼. 이거 또 막히긴 막혔잖아. 근데 딱 보니까 얘랑 차이가 뭘 것 같아? 못생겼네요. 그렇지. 모양이 이제 바뀐 거야. 얘는 과형성증이 됐긴 됐지만 모양 자체는 얘 원래 정상세포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딱 보니까 과형성증으로 많이 생기긴 생겼지만 모양 자체가 변한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형성증이라 그래. 여기서 이 세포들이 계속 변하고 과증식을 하게 되면 드디어 어떻게 돼? 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 여기서 또 진행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막, 이걸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이 막을 뚫는 순간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 되는 거야. 얘가 얼마나 멀리 떠나냐에 따라서 이제 기수가 정해지겠지. 1기부터 4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상피내암이다라는 거고, 유방뿐만 아니라 그 소화기관이건 뭐건 간에 모든 암은 이런 형태로 똑같이 진행돼. 이거 아주 대표적인 뭐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암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여기가 몸의 안쪽이고 여기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세포가 한 라인으로 이렇게 이쁘게 막 되어 있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밑에 역시나 뭐가 있어? 싸고 있는 기저막이 있는 거야. 관 형태가 꼭 아니더라도 기저막이 있을 수도 있어. 보면은 돌연변이가 된 거고 빡 증식을 했어. 딱 보니까 이건 어때? 애초에 돌연변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돌연변이가 됐을 때 얘를 죽였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면역세포가 얘를 못 죽인 거야. 그래서 얘들이 증식을 했겠고, 이때가 되면 이걸 뭐라 그러겠어? 아까 얘기했던 과형성증이 된 거야. 아, 얘랑 비슷비슷하잖아. 그치? 근데 이걸 또 뭐 보여주는 거야? 얘에서 또 돌연변이가 된 거겠지, 얘는. 2차 돌연변이가 된 거야. 돌연변이의 중첩. 얘가 또 막 분열해. 그러다가 얘가 또 돌연변이가 됐지. 이 세포들이랑 다르잖아, 모양 자체가. 그래서 뭘 붙여줘? 이형성증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막 또 분열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기점막을 팔려고 한다. 이때서는 드디어 이제 상피내암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고, 뚫으면 역시나 이제 암이 되는 거지. 침윤성 암이 되는 거지. 자궁경부암도 비슷한데 자궁경부 이형성증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게 바로 무슨 거야?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형성증이라는 건 약간 좀 전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좋아, 여기까지 한번 봤고, 이게 상피내암이 흔한 암이 있고 굉장히 흔하지 않은 암이 있어. 예를 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때? 예를 들면 환자 이렇게 보면은 유방암, 상피내암 진단받고 오신 분들 그래도 꽤 있거든. 방광암도 꽤 있고, 보다시피 위암이라든지 꽤 있어. 전립선암도 그렇고, 자궁경부암 너무 많고, 뭐 원추절제술 하시는 분들.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아직까지 뭐 췌장암, 상피내암 이런 분은 못 봤어. 뭐 폐암, 상피내암 이런 분들 못 봤거든. 그래서 상피내암이 잘 진단받는 조직이 있고 상피내암 진단을 잘 받지 않는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이유가 뭘까? 이런 조직들은 과형성증, 이형성증을 넘어서서 상피내암을 넘어서 갑자기 암이 되나? 그럴 것 같아? 걔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겠지, 세포니까. 그러면은 상피내암 단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거의 없거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암은 이 조직이 다 어디에 있냐? 바깥에 있거나 구강으로 내시경으로 볼 수 있거나
이 항문 내시경으로 볼 수 있거나 유방 같은 경우도 촉진이 되거나 초음파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비용도 싸고 침수적이지도 않고. 검진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위에 있는 암들은 그나마 이렇게 상피내암 진단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하는 거지. 이런 암들은 검진 자체가 어려워요. CT나 MRI를 찍어야 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 검진을 자주 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검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암들은 상피내암 진단받기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종류의 암들은 조금 빨리 성장하는 것도 있긴 해. 여기 있는 암보다 좀 빠르게. 대충 그렇다. 좋아. 그러면은 상피내암의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 당연히 예를 들면은 1기암이랑 3기암이랑 재발률이 어디가 높겠어? 3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상피내암은 1기보다는 재발률이 높겠어, 낮겠어? 맞겠죠? 당연히 낮겠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한다라는 게 문제야. 재발을 한다라는 게. 논문 하나를 떼왔어. 유방암 하나 논문을 뗐는데 이게 2021년도에 논문이고 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종양 절제술을 할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톡 떼낼 건가? 그거를 유방 보존술이라고 해. 혹은 전절제를 해서 다 떼낼 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 재발률을 본 거야. 10년 동안 누적 재발률. 봤더니 어디가 재발률이 높겠어 당연히? 이쪽이 높겠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지.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됐냐면 유방 보존술 시술을 받은 이후에 이 환자들의 10년 누적 재발률을 봤더니 대략 13%에서 25%까지 높았다라는 거야. 10년 동안 25%, 4명 중에 1명이잖아. 만만한 수치는 아니야. 반면에 전절제술을 했더니 몇 퍼센트? 3%. 굉장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혹여나 이 얘기 듣고 그러면은 저는 상피내암인데 그냥 다 절제할래요.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건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해. 어쨌든 다 절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톡 떼내는 게 상처 회복도 굉장히 좋고 미용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유방암 논문 2024년 논문 뗐는데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당연히 유방 보존술을 받았을 걸로 난 예상은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상피내암으로 다시 재발이 된 거고 그 중에 또 절반은 안타깝게도 치명성 유방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암인 거지. 그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임상 통계이니까 다른 연구는 또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위암, 상피내암 하나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위 안으로 내시경으로 진입해가지고 본 암 덩어리야. 그래서 이 논문은 뭐냐? 똑같아. 이렇게 암이 있으면은 이것만 툭 떼내고 싶은 욕구가 들지?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해서 톡 떠낸 거야. 이렇게 해서 박리수를 받은 사람의 5년 누적 재발률을 봤더니 몇 퍼센트야? 대략 4.8%였다는 거야. 반면에 절제술한 건 위를 잘라내는 거지. 통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을 하는 분은 몇 퍼센트? 0.7%.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다 똑같다.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위암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갖고 온 거는 이제 자궁경부인데 여기가 자궁경부지. 여기 있는 세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단계지. 이 정상이 이렇게까지 간 거야. 그래서 너무 과하게 침륜성처럼 안 보이니 그래서 요런 형태로 싹 긁어서 이렇게 딱 잘라내. 자궁경부 원추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이 환자들의 이제 재발 예후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166명 중 10년간 누적 재발률이 5.9%였더라. 그리고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잘라냈는데 절연면에 암이 없으면 음성이거나 혹은 잘라낸 이 세포를 현미경도 볼 거 아니야? 봤더니 분화도가 이렇게 좋은 그런 환자의 10년 누적 재발률은 2%밖에 안 된 반면에 자른 단면에 암이 보이거나 혹은 떼낸 세포의 분화도 혹은 등급이 좋지 않았던 환자는 10년간 누적 재발률이 각각 이렇게 올라. 이 몇 배야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수치야 이거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재발 관리를 해야 될지는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다 조직검사 기록지에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낮은 확률을 뚫고 당첨되냐 이거지. 보다시피 이제 종양의 크기가 크면은 고위험군이 돼. 재발 고위험군.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때는 세포를 조직검사상 봤을 때 그 등급 그레이드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세포 모양이 많이 변했을 때겠지. 그때도 이제 고위험 상피내암이 되고 또 괴사 떼는데 암 덩어리 내에 죽은 암 덩어리들이 막 시체들이 막 있을 때 그때도 예후가 좀 안 좋아. 재발률이 좀 높아. 또 미세 침륜 이건 뭐냐면은 그 기점막이 있다 그랬잖아. 기점막을 아주 살짝 침입한 거야. 또는 이제 이게 암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발성으로 있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 당연히 수술의 절제면이 화제팁으로 뜨면 이것도 이제 재발 고위험군이 돼. 내가 어떤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조직검사상 여기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상피내암 환자들 조직검사 기록지 잘 보고 조금 더 마음가짐을 달리할 필요는 있어.
그러면 상피내암 진단받고 난 수술을 했는데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개인적으로 상피내암 환자가 어느 정도는 꼭 면역 관리 난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쨌든 상피내암도 암은 암이야.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겼고 내 면역 세포들이 걔네들을 탐식을 제때 못한 결과란 말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면역 세포들이 제 일을 못한 거야. 그거는 일반 암이건 침유성 암이건 상피내암이건 사실은 똑같거든. 그래서 본인의 면역 상태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수술하고 항생제 넣고 스테로이드 넣고 정신적인 충격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면은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암이 생긴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 면역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거를 내가 집에 가서 바로 뭐 좋은 음식 먹고 식습관 좋게 하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 물론 어느 정도 진행된 암 환자만큼 너무 뭐 적극적으로 긴 시간 동안 뭐 면역 치료를 받을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병원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야 유튜브에 많이 달아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또 두 번째 너무 당연한 건데 상피내암 환자분들 간혹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셔. 상피내암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건지 어디서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야. 암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살았던 생활 습관 그대로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보통 그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를 좀 보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 뭐 뻔한 얘기지만 음식이라든지 뭐 수면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는 뭐 어떻게 좀 쉽진 않겠지만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운동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서 개선할 필요는 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기검진이야. 정기검진을 내가 환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CT하고 MRI는 자주 찍을 수는 없어. 현실적으로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약도 잡아야 되고 찍기 전에 뭐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정기검진을 대학에서 짜여진 스케줄대로 하는 거기에만 좀 맡기지 말고 중간중간에 자기 사비 들여가지고 얼마 비싸지도 않으니까 동네 로컬 의원에서 이러한 정기검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혹여나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성 암으로 재발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상피내암으로 발견이 돼서 이제 상피내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예후가 좋으니까. 오늘 상피내암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고 상피내암 진단받고 수술 받는 환자분들 많이 좀 조마조마하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